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라리핑크, 참 무서운 사람이죠. 약간 음모론이 섞인 약간 숭악해 보이는 기업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블랙록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데이터들은 긍정적으로 쏟아졌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블랙록이 진입을 했는데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고, 참 희한한 일이죠. 네임밸류만 갖고 보면 비트코인 68,000불을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보다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참여를 외쳤지만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고, 충분히 저점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 시장의 상황들이 황폐해졌을 때 블랙록이 입을 털어도 그 누구도 매수하기 힘든 시점에 그런 기사들이 떴다는 거 자체가 참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레드핑크는 엄청난 전보력을 가지고 시장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대출 기관인 실버게이트 은행에 투자를 더 했네요.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그런 대출 기관이고, 블랙록은 또 그 기관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데이터들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잘 선별을 하세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뻥칸지. 대중들은 황폐해지고 패망을 맺히고, 또 수많은 공중파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사지 마라, 위험하다,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조용히 큰 손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작것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그리고 단 한 번도 경제학 서적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하루 종일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계시는 마트 사장님, 그리고 이쁜 것만 좋아하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말을 들을 건지 데이터를 믿을 건지,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미친놈 소리는 100번 정도, 1000번 정도는 들어야 되겠죠. 그 누군가라고 칭해지는 대중들보다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에 집중이 된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물찾기 놀이를 하더라도 항상 보물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맡기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아주 그냥 달랏빛이라도 내서 투자하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불편한 돈들부터 정리를 하세요. 이자를 내야 되는 돈, 빌린 돈, 카드값 내야 되는 돈, 이런 돈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시장 자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꼭 요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약간 잔소리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요. 자, 블랙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버게이트 캐피탈 지분을 5.9%에서 7.2%로 늘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블랙록의 참여로 실버게이트 주가는 10% 상승을 했다. 블랙록의 지분이 의미하는 건 뭘까? FTX 붕괴 사태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어쨌든 실버게이트는 살려야 된다. 클놈이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암호화폐는 성장할 거란 확실한 예측을 하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겨울에도 불구하고, 베어마켓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암호화폐 자산 공간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하락장에 모든 걸 포기하고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줍줍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욕하고 던지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땡큐 줍줍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 한다 그래서 제 말을 듣지는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이 하는 거예요.
제가 눌러드리는 거 아니고요. 리플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신 것만 잘 지키세요. 블랙록이 샀다니까 이러고 너무 흔들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새로운 코리니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그냥 기다리세요. 항상 제가 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거를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블랙록의 기사가 또 한 번 떴지만 시장의 가격은 그대로라는 거 참 대단한 타이밍을 가지고,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블랙록은 시장 참여를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CFTC 미 상품거래위원회 새로운 회장은 증권이 아닌 암호화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그러면 그거를 빨리 만들어 놔야지.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암호화폐인지. 어쨌든 그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이더리움까지도 증권이라고 분류를 했고, 말만 그렇게 했고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리고 딱 걸려있는 게 어쨌든 SRP가 걸려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이 바뀌어버린 LBRY,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TX 사태 이후로 약간은 암호화폐를 추겨 세우는, 받아들이려는, 인정하려는 미국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CFTC 회장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아예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했던 시간들, 그때와는 차이점들이 많죠. 아예 그냥 무시를 했던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규제의 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다. CFTC 회장의 친구도, 부모님도, 자식들도 보니까 비트코인 XRP를 들고 있다. 이거를 절대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만들자. 규제의 틀을 제공을 하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수많은 기업들, 사기꾼들, 그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명확한 암호화 지침의 필요성을 이제는 느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까지 최전선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거렸다. 파산,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패, 절망, 죽음까지도 목격을 했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는 너무나 방대해졌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적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날이 오네요. 5년 전,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넣어놨지, 사라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또 빠질 것 같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암호화폐를 바라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뭐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땡큐인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짜증을 내지만 저 때는 말이에요, 사라질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저점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때가 오면 또 한 번의 찬스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항상 가격이 떨어지면 그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과 또 부자인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존을 하겠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약간 빈정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건 저점에 잡으란 이야기는 아니었죠. 내가 얼마에 들어갔든 어느 정도를 들어갔든 그거를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특별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CFTC는 암호화폐 산업은 죽지 않고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2023년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나 시장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지 돈이 될지는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은 오히려 2022년 가장 큰 성장을 했다. ODL, On Demand Liquidity, 수요 유동성을 통해서 처리를 됐고, 리플렛이 출시된 이후에 거래된 300억 달러 중에 60%가 작년에 거래가 되었다. 말이 되지 않는다. 미 정부 기관과 그것도 SEC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저는 충분히 XRP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런데 100%는 아니겠죠. 60% 정도는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씩 그들의 카드를 노출하는 왕자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놈이 왕자에 오를 건지, 어떤 놈이 황제가 될 건지, 어떤 놈이 이 시장에 가장 큰 자리에 오를 건지, 분명히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XRP를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지휘 감독을 하는 미국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지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통화 정책에서 모든 부가 시작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부의 이동이 시작된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금덩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 널려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거를 사는 도구가 없다면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특별한 가치로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삽질이 아니고 꽃갱이질이 아니고 땀을 흘려서 버는 노동 수익이 아닌 투자 수익이라는 거. 돈을 불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걸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부의 이동은 계속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참 XRP 리플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접목이 되죠. 어쨌든 그 사건들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면 내가 어떤 놈을 탈까?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얘를 지켜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는가?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까지도 꼼꼼히 계산을 하고 체크를 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타야 돼. 그리고 1년 뒤에는 이더리움을 타야 돼. 그리고 뭐 XRP는 5년 뒤에 타야 돼. 10년 뒤에 타야 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아닌 그놈을 타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놈은 어떤 놈인지 제가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시겠다면 썸네일을 한번 자꾸 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